왜 지금 루틴인가? 지금 당장 루틴을 리셋해야 하는 이유. 코로나 시대. 확산 초기만 하더라도 일시적인 유행으로 그치리라 예측되던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나도 가라앉기는커녕 장기화되었다. 처음엔 누구나 사무실 대신 집에서 근무하고 오프라인 매장 대신 온라인 스토어에서 장을 보고 학교 건물 대신 인터넷에서 수업하는 것은 잠시일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사람들은 점차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 라이프 스타일에 익숙해졌다. 실험에 등장하는 우주인들처럼 말이다. 나아가 업무를 보기 위해 꼭 주변 은행을 방문해야만 했던 어른들도 인터넷 뱅킹을 시작했고, 이젠 나이 든 사람도 곧잘 온라인으로 상품을 주문한다. 온라인의 불편함을 느끼던 사람들도 편리함에 익숙해졌다. 온라인의 장점을 깨닫게 되면서 선호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인식하든 그러지 못하든 우리는 어느새 선택의 자유를 빼앗긴 상황에 차츰 적응해 갔다. 2009년 유럽 사회심리학 저널에 게재된 습관에 관한 연구에서는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66일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사람에 따라 편차가 큰데 빠르면 18일, 늦으면 254일까지 소요된다. 로빈 샤피로는 런던대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습관이 형성되는 과정을 해체, 정착, 통합의 3단계로 정리했다. 그렇다면 3개월 이상 지속하는 바이러스 팬데믹이 그동안의 오프라인 중심의 습관을 온라인 중심의 습관으로 바꿨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과거 오프라인 환경에 익숙했던 습관은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젠 온라인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습관으로 바뀌지 않으면 적응하기 힘든 세상이다. 인공지능 시대, 과거 루틴으로 살 수 있을까? 해외 출장 후 복귀에 2주간 자가격리됐던 순간의 기억이 아직도 아찔하다. 그야말로 2주 동안 문 밖을 한 발자국도 나서지 못했다. 위치 추적까지 했던 터라 정말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한때는 바쁜 일과로 책을 읽고 원고를 쓸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을 아쉬워하며 종종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감옥이나 병원에서 1년 정도 살면서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고 사색하면서 원고를 원없이 쓰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말이다. 하지만 바이러스로 그와 유사한 환경에 강제로 처하게 되자 그런 마음을 거두고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다. 공기처럼 널 누리면서 깨닫지 못했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절절히 체험했다. 우리는 하루 관리에 취약하다. 작은 바이러스에도 삶의 루틴이 이토록 처참히 무너지지 않는가? 어쩌다 한 번 오는 위기에 지혜롭게 대응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하지만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 맞닥뜨린다면 삶의 루틴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변화하는 세상에 잘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의 삶을 동경하면서 변화를 도모하지 않는다면 시대 변화의 파도에 휩쓸려 도태되고 말 것이다. 변화의 큰 파도가 밀려올 때는 파도를 탈 수 있어야 한다. 마치 파도를 기다리는 서퍼처럼 말이다. 그래야 파도를 이용해 더 멀리 갈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의 초입에 들어섰다.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에 맞는 조직 경영과 자기 경영이 요구되면 물론이다. 바뀐 시대에 맞는 하루 관리가 필요함도 두말하면 잔소리다. 3차 산업혁명 시대의 DNA로는 인공지능의 일자리와 술자리를 모두 빼앗기고 말 것이다. 편안함을 쫓는 삶 대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본능을 거스르는 하루 루틴으로 무장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의도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고 하루를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갈수록 성공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될 확률이 높다. 인간보다 지능이 수천 수만 배 높은 인공지능은 게으르고 편안함을 쫓는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루 일상을 개수하는 하루 루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 당당한 하루 일상은
엄격한 루틴에서 출발한다. 특히 불가항력의 바이러스 팬데믹은 반복적인 개인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하게 일깨워줬다. 이런 변화를 반영해 커루틴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격리와 루틴의 합성어다. 그렇다. 앞으로 바이러스 팬데믹과 같은 통제불능의 상황이 오더라도 나만의 루틴만 있다면 무력감 대신 안정감과 통제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옳다고 믿었던 수많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공 루틴을 디자인하면서 환골탈태해야 한다. 더 이상 과거의 버릇대로 살면 곤란하다. 인공지능의 일상이 종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인공지능에 종속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하루 루틴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싶다. 만약 당신이 늘 하던 대로 살아간다면 당신은 기존에 얻었던 것만 얻을 것이다. 헨리 포드, 기업인.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한 끗 차이, 루틴. 철저한 루틴은 허투루 삶을 살지 않겠다는 열정의 증거다. 슈퍼게임이 김정한이 그의 유튜브를 통해 하루 루틴을 공개한 적이 있다. 그는 30대 초반 전세자금 7천만 원을 불과 6년 만에 2만 프로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100억 원대로 불린 주식 투자의 고수다. 그가 밝힌 핵심 루틴은 잠이다. 하루에 보통 3시간 30분에서 4시간 정도 잠을 잔다고 한다. 처음부터 잠이 적었던 것이 아니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매일 아침 기대감에 부풀어 눈이 빨리 떠였다고 한다. 마치 소풍 가기 전날에 설레는 마음에 일찍 깨든 말이다. 그는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시간이 부족함을 느끼고 점차 잠을 줄이다 보니 지금처럼 자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바쁘게 살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인물이 있다. 바로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CEO 일론 머스크다. 그는 새벽 1시에 자서 7시쯤에 일어나고 평균적으로 주당 80에서 100시간을 일한다. 그렇게 긴 시간 일하는 이유를 묻는 말에 그는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월요일에는 스페이스 X에서 일하고 비행기로 이동해 화요일과 수요일은 테슬라에서 일한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다시 스페이스 X에서 근무한다. 주말에도 마찬가지로 테슬라와 스페이스 X에서 보낸다.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사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늘 부지런하게 산다. 그들은 남들보다 훨씬 시간을 알차고 의미있게 활용한다. 그런 열정을 이끄는 에너지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애착과 확신에 찬 목표에서 나온다. 그의 일이 인류의 유익을 위한 일이면 더더욱 그렇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루틴을 터득한다. 그래서 그들은 생활에 일탈이 거의 없다. 물론 머스크는 지금도 화성에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야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는 그가 돈을 버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의 꿈은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2020년 12월 21일 그의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대형 기업의 상징격인 스탠더드 앤더 푸어스 500 지수에 편입됐다. 이 회사의 주가 상승으로 당시 그의 재산은 약 130조 원에 달해 단숨에 세계 3위 부자로 올라섰다. 반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가? 자기 주도적인 좋은 루틴이 부족하거나 없다. 아침에 마지못해 일어나 출근하고 회사에서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근무 시간을 채운다. 퇴근 후에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사람을 만나 별 의미 없는 대화로 시간을 보낸다. 집에 돌아와서는 스마트폰을 보거나 빈둥대다가 늦게 잠든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다름 아닌 평상시의 루틴이다. 성공한 사람은 평범한 일상을 정성스럽게 쌓아가는 사람이다. 비범한 삶은 수많은 평범한 일상이 쌓인 끝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은 독서, 운동, 긍정적 사고 등 좋은 루틴이 많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음주, 흡연, 도박, 무절제, 수면 부족, 운동 부족, 긴 통근 시간, 긴 스마트 기기 사용 등 좋은 삶을 방해하는 루틴이 많다.
루틴은 시간을 후회 없이 사는 지혜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하루를 좋은 루틴으로 채운다는 것은 하루를 최고의 날로 조각하는 것이다. 즉,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대리석 덩어리 같은 하루를 예술 같은 하루로 빚는 것이다. 이탈리아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이나 피에타상을 깎아내던 말이다. 미켈란젤로는 말한다. 나는 그 대리함에서 천사를 보았고 그를 해방시킬 때까지 돌을 깎았다. 라고. 당신 안에 천사를 깨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루틴이다. 당장 자신의 루틴을 점검해보라. 고통을 감내하면서 나쁜 루틴을 도려내고 좋은 루틴을 삶의 자리에 하나씩 새기다 보면 새살이 돋듯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루틴은 삶을 자동화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를 닦고 식사를 하고 옷을 입고 출근한다. 이런 행동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며 습관적으로 이루어진다. 인간 행동 연구 전문가이자 스던 캘리포니아대 심리학과 교수 웬디 우드는 그의 책 헤빗에서 삶에서 습관이 차지하는 영역은 43%라고 이야기한다. 습관은 자동화된 무의식적인 행동이다. 하지만 스마트 기기 사용을 자제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자동화하기 힘든 행동이다. 이를 자동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루틴이다. 하루 루틴은 기상에서 지침까지 하루의 모든 시간을 의도적으로 좋은 루틴으로만 설계하는 것이다. 하루 루틴을 실천하면 좋은 점 7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필요한 의사결정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중요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다. 셋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넷째, 평범한 두뇌로도 성공할 수 있다. 다섯째, 힘들이지 않고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여섯째, 자유와 성취를 얻을 수 있다. 일곱째, 빠른 시간 내에 몰입할 수 있다. 지금 내게 맞는 루틴을 설계해보자. 30분 일찍 일어나기, 이불 개기, 20분 명상 시간 갖기, 부정적인 말 하지 않기 등 거창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시작했으면 멈추지 마라. 루틴이 익숙해지고 편해지면 어느새 변화된 삶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절제 있는 식습관은 체형으로 나타나고 긍정적인 생각은 표정으로 나타나고 마음의 여유는 상대를 대하는 태도로 나타나고 아름다운 감정의 결은 목소리로 나타나고 좋은 성품은 말투로 나타나고 신념의 수준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지금의 내 모습은 모두 루틴의 산물이다. 당신은 어떤 루틴을 만들고 싶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좋은 루틴이 많으면 선순환이 되며 나쁜 루틴이 많으면 악순환이 된다. 인생이 꼬인 것 같고 힘든가? 그럼 현재 만나는 사람을 살펴보라. 기업가 짐 론은 당신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5명의 평균이다 라고 말한다. 나는 오늘만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데일리 루틴 허두영 지음.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코로나 시대에 나의 생활을 변화를 줘야 하는구나. 공부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또 된 책이네요. 맞아요. 이게 코로나가 지금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것들이 변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적응을 하고 살아남으려면 하루하루 나의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곧 끝나겠지, 언젠간 끝나겠지 했던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많은 책을 읽고 자기 개발을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그러네요. 아무 생각 없이 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